오늘이 12월 19일, 그죠? 예, 오늘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장점이 되게 많잖아요. 장점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세제 혜택이 되게, 빅파이가 왜 여기 와 있어? 먹어요? 세제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세제 혜택이 뭐뭐 있을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법인세, 또, 취등록. 취등록세, 또, 재산세, 그죠? 이게 취등록세는 종부세, 그 양도세도 있고, 예, 예, 예.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되잖아. 그죠? 예,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되고, 취등록세는 뭐 취득세로 이렇게 바꿔서 부른 지가 한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입에 붙었지, 그냥 취등록세라고. 근데 취득세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취득세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저 지산에 입주를 하면 취득세가 감면이 되잖아요. 네. 원래 감면 안 되면 몇 프로죠? 4.6%.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복습 한번 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하고. 원래 4.6%잖아요. 근데 감면이 돼. 취득세가. 감면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오피스텔 감면해줍니까? 아니요. 섹션 오피스 감면해줘요? 아니요. 상가 감면 안 해주죠. 네. 지사는 감면을 해준단 말이지. 이유가 따로 있죠. 예. 지사는 감면을 해주는 이유가 일단은 적용 법률이 막 법령이 달라요. 지사는 어떤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입에 안 붙어요. 막 입에 안 붙는 되게 길어.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산지법이라고 하지. 산지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요게 산지법입니다. 네. 요게 주로 적용을 받아요. 예, 그래서 세금을 감면을,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몇 프로 감면 받죠? 응?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취득세 감면 몇 프로? 50%. 응? 또, 크게. 크게. 그렇지, 35%잖아요. 네. 2022년 말까지, 22년 말까지는 50% 감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2022년 12월 31일 날 일몰됐습니다. 이게 취득세 감면 조항이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장이 돼요. 연장이 돼서 또 연장되겠지 싶었다고. 근데 작년에 갑자기 이제 끝났습니다. 취득세 감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고 입주 날짜 맞춰가지고 거의 입주가 가능했던 이런 업체들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때는 50%였다고. 무려 50%. 50%. 10억이면 4,600만 원이잖아요. 2,300만 원이야. 이걸 다 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론적으로는 연장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아니고 등기 치는 그런 그 후실에 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이 돼요. 근데 아쉽게도 50%는 아니고 35%, 35%가 감면이 됩니다. 35%도 크죠? 네. 작년 말에 올 초에 그 과천에 디테크 타워라는 그 지산이 있어요. 입주하는 지산입니다. 과천에는 그 원래는 인덕원 있고 그 밑에 평촌 있고 그지? 그다음에 인덕원역 평촌역 사이에 지산이 되게 많아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범계역 있고 근데 뭐 조금 얘기하자면 그쪽은 이제 평수가 크질 않습니다. 예. 그 부지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10,000평, 8,000평 이런 것도 되게 많다고. 근데 인덕원역이 포트러블 역세권이 되면서 엄청 올랐어요. 엄청 비싸졌습니다. 올해 한 1,900만에 분양하고 그랬어요. 올해 분양하는 거. 인덕원 쪽에서. 평촌 쪽은 아니고. 근데 여기도, 여기까지 가려면 한 5분에서 7분은 다 걸어가야 돼요. 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초역세권은 없어요, 지산이. 뭐, 일단은 인덕원이나 평촌은 사정이 그런데, 과천 디테크 타운에서 인덕원에서 서울 쪽으로 더 붙은 거지. 근데, 거기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는데, 지사는 딱 두 필지만 들어갑니다. 두 군데. 그래서, 과천 디테크 타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상자이타워라고 해서 지산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디테크 타워는 분양가가 1,400만 원이었습니다. 요게 한 3년 전에 분양한 거거든? 규모도 꽤 있어요. 근데 되게 비싸죠.
우리는 23년도에 분양하는데 지금 1,000만 원, 1,100인데 얘는 3년 전에 1,400 했다고. 네, 비싸 일단. 예. 근데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50%그 감면을 받을 줄 알았는데 며칠 차이로 감면을 못 받게 된 거지. 그 기사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감면을 할게 하는데 35%까지만 하자. 이래서 이것도 2년간만. 그리고 법적으로는 25년도 12월 31일 날 일몰됩니다. 없어져요, 이것도. 없어지는데 그때 가서 또 연장이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거 우리 준공 20 뭐 2년 뭐 언제 하는데 이거 다 연장됩니다. 계속 연장됐으니까 이래고 이제 했겠죠. 실제로 막 다 끊어지니까 난리가 났던 거고. 그래서 35% 감면이 되는데 지식사업센터 취득세 감면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또 달라요.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하고. 우리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지식사업센터 취득세 감면 받아요. 법인세 감면 받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막 자신있게 설명을 하잖아. 그죠? 손님하고 얘기할 때.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대충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말에 힘이 막 실어지는 게 달라져. 저 지금 막 엄청 막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응? 농담이고요. 보면 35% 감면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는 무슨 조건 없어요. 무조건 감면 받는 거야. 요건만 맞으면. 근데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하고 5년이 됐니 안 됐니 이거 가지고 막 따집니다. 근데 일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자, 35% 감면은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해야 돼요. 등기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최초 분양자, 그죠? 최초 분양자. 그리고 전매를 했어. 전매를 받아가지고 최초로 등기를 칩니다. 그지? 이 사람도 최초 분양자예요. 여기만 해당되죠, 일단. 여기만 해당되는 거야. 나중에 그냥 매매할게요. 매매할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감면 못 받아요. 최초 분양자만 감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다. 그럼 4,600만 원이에요. 거기서 35% 감면 꽤 크잖아요. 1,몇백만 원 되는데 똑같은 물건, 똑같은 돈 주고 사시는데 지금 하시면 1,몇백 이득 보시는 거고 감면 받아요. 근데 나중에 하면 그 돈 다 내야 되는 거지. 감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초피라고도 얘기해요. 초피는 이렇게 취득세 감면 받는 거, 요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 받아가지고 바로 전매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피가 좀 붙여서 이제 전매를 하잖아. 요것도 초피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워낙은 초피 그 의미고, 근데 이렇게 취득세 감면 받는 거, 이것도 초피라고 합니다. 이거는 최초 분양자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분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죠. 내일 가면 비싸져요. 오늘이 제일 싸요. 그리고 이렇게 감면을 받으려면 일단은 내가 이제 분양 받고 등기 치고 나서 1년 안에 들어가야 돼요. 1년 안에. 1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 그거 안 되면 감면 받은 거 추징당합니다. 이게 요건이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요 상태로 이 사업자 가지고 4년을 일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사이에 4년 안에 내가 팔았어. 그죠? 혹은 임대를 줘.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사항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 거기서 업을 영위를 하지 않으면 추징당합니다. 그래서 4년은 해야 돼요. 이 정도는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취득세율이 4.6%잖아요. 기본이. 근데 개인은 5년이 됐어 안 됐어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법인이 문제거든. 법인이 5년이 됐니 안 됐니 요걸 따져야 돼요. 근데 손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법인인데 법인이세요? 그러면 취득세 30% 감면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인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요게 2년밖에 안 됐어도 25년도 9월 달에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 새마을역에 입주를 하잖아요. 예정이잖아. 그때까지 5년이 되면 돼요. 그때까지. 지금 3년 됐어요. 그러면 대략 비슷하게 맞지. 법인 설립한 지가 4년 됐어요. 그러면 남아 돌지요. 기간은. 근데 따져봤는데 요게 안 돼. 아무리 늘려도 안 돼. 그때까지 가서 5년이 안 되면 법인세 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엄청나게 나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 기본 세율이 4.6%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건 조금 이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손님한테 설명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인데 4.6% 안에는 세목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뭐뭐 있을까요? 이 안에? 일단 취득세 있을 거고, 그죠? 또 취등록세 할 때 등록세 있을 거고, 그지? 여기에 따라가는 세금들 딱 있어요. 등록세는 뭐가 따라다니냐면 지방교육세가 따라다니지. 그리고 취득세에는 뭐가 따라가냐?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기본 4.6% 안에는 취득세가 2%, 그 다음에 등록세가 2%,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20%, 그럼 0.4%지. 그죠? 0.4%.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취득세 10%, 그러니까 0.2%예요.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0.4 더하기 0.2 하면 4.6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4.6%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잘 생각하실 게 맨 위에 취득세 있죠. 맨 아래 농어촌 특별세 있지. 얘네 둘이 한 쌍. 묶어주세요, 이렇게. 얘네 둘이 한 쌍이야. 그 다음에 등록세하고 지방교육세 얘네 둘이 한 쌍이거든. 예. 그래서 맨 위에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야. 국세고 가운데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징수하는 기관이 달라요. 국세는 국세청이지, 지방세는 어디서 받습니까? 지자체에서 받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집어치우고, 그 다음에 일단 법인 갖고만 얘기를 할게요. 법인이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 설립한 지가. 근데 뭐, 선생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5년 되셨어요. 근데 업종을 물어봐, 업체 업종을 물어봤어. 근데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업인데, 경영 컨설팅이래, 뭐 시각 디자인이래, 정보통신업이래. 이러면 업체 업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맞지. 디자인들은 업종이 맞잖아. 이렇게 되면 두 개 다 맞잖아. 5년도 넘었어. 업체 업종도 맞아. 이러면 35% 감면하는 거지. 그죠? 35% 깎아준다고.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이러면 몇 프로야, 세금이? 취득세가 2.99% 나옵니다. 2.99%. 적으셔야 돼. 외우셔야 돼. 2.99%는. 취득세 감면 받으시는데, 요건이 맞아요. 5년도 넘어서 법인인데, 그리고 업체 업종도 맞아. 그러면 2.99%라고. 이전에는 이렇게 50% 감면 받을 때는 2.3%였죠. 2.3%. 근데 지금은 35%잖아, 감면이. 그러니까 2.99%라고.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고, 35%가.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5년은 넘었대. 5년 넘었는데, 업체 업종은 안 맞는데요. 5년이 넘었어. 넘은 게 중요합니다. 넘었는데 업체 업종이 안 맞아. 이거는 그냥 기본 세율 주는 거예요. 4.6%.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 업종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가해서 맞추면 돼. 맞추면 감면 받는 거예요, 일단은. 맞는 거야. 그리고 5년이 안 돼. 5년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예. 5년이 안 됐는데 감면 받는다고 해서 막 계약서 썼단 말이지. 응? 5년 안 돼. 이러면 중과돼요. 5년이 안 돼. 5년이 안 되는데 업체 업종이 안 맞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예? 억지로잖아. 실장님 맞죠? 금보아 실장님 맞죠? 5년이 안 됐는데 업체 업종도 안 맞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3배 중과됩니다. 3배. 예, 3배가 중과가 돼. 몇 프로? 9.4%. 엄청 세죠? 엄청 세. 이거 브리핑 잘못했다가 난리 나요. 내가 물어줘야 돼. 야, 니가 된다 그랬잖아. 당신이 된다고 그랬잖아. 했잖아. 된다면서 왜 안 돼?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지.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받은 수수료 다 날라갑니다. 예. 자, 5년이 안 됐는데 업체 업종이 안 맞아. 이러면 9.4%. 그죠? 근데 5년이 안 돼. 5년이 안 됐어. 근데 업체 업종은 맞는데. 그러면 이것도 중과예요. 5년이 안 되면 중과야. 무조건. 근데 업체 업종은 맞아. 이것도 중과인데 다 줄 수는 없어. 야, 너는 그래도 업체 업종은 맞잖아.
맞으니까 너는 좀 깎아줄게. 그래서 중과한 거에서 9.4에서 30% 깎아줍니다. 중과한 거에서 30% 깎아줘. 그럼 6.11%가 나와요. 6.11%. 정리하면 저 한번 보세요. 5년 됐다. 근데 업적 정도 맞아. 그러면 얘는 몇 프로? 2.99%. 2.99%지.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근데 5년 됐어. 업적정이 안 맞아. 그럼 몇 프로? 기본 세율이지. 5년이 됐다는 거 인정해주고, 그럼 4.6%야. 5년이 안 돼. 업적정 안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몇 프로야? 9.4%. 9.4%지. 이거 안 따지고 브리핑했다가 박살나요. 난리 납니다. 하자 브리핑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 안 돼. 근데 얘는 맞는데, 그럼 몇 프로? 6.12%. 6.11%지. 6.11%는 어디서 나왔어?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9.4 중과에 30% 깎아준 거예요. 이제 구분됐죠? 구분되셨지, 실장님? 예, 됐죠? 네, 또 물어볼 거야, 이거. 됐죠? 됐는데, 4.6%가 기본 세율인데, 3배 중과라고 했잖아요, 중과가. 4.6% 곱하기 3을 하면 몇 프로 나옵니까? 응? 12.4%가 나와요. 3배 중과라면서, 근데 중과했는데 9.4래.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세목이 4개 있다고 그랬죠? 취득세, 그 다음에 뭐라고? 등록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묶었지, 짝으로. 위에 거 하고, 가운데 거 지방세 있잖아. 등록세하고 지방교육세. 얘들만 3배 중과하는 거예요. 가운데 것만. 지금 처음 아셨지? 가운데 것만 3배 중과하면 9.4% 나오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아니고, 예. 이거는 뭐 설명할 건 아니고, 난 알고는 있어야 돼. 이래서 그렇구나. 궁금하잖아. 4.6에 3배 준 거라는데 9.4%래. 뭐지, 이거? 제가 궁금해서 따져봤거든. 그랬더니, 가운데 2개만 중과한 거예요, 3배. 위에 건, 아래 건 놔두고. 이래서 이제 9.4 나온 거야. 4.6%, 받으면 2.99%, 그 다음에 다 안 돼, 9.4%, 그 다음에 5년 안 됐는데, 업태업적은 맞아. 그러면 몇 프로? 6.11%.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4.6, 그 다음에 2.99%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고, 5년 됐니, 안 됐니, 이거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근데 자신있게 설명하시면 돼. 손님한테. 법인이라고 그러면. 개인은 상관없어요. 개인은 법인 5년 된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개인은 5년 됐다 친 거지. 업적적 맞으면 감면 받고, 안 맞으면 4.6%. 중과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중과를 안 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 가지고 여기 부동산 여러 군데 투자할까봐 막 이런 거거든. 지금.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하고 재산세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다음에 얘기를 하고, 복잡하니까 오늘 이것만 할 건데,